아, 아름다워요. 친구와 함께 걷다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. 오늘 태양이 약간 달라 보이네요. 주변에 마치 무지개 같은 무슨 고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저거 봐! 친구가 폰을 보다가 고개를 드네요. 너 정면으로 저거 보면 다 멈춰봐! 친구가 말하네요. 저거 해물이네! 당장 피난처를 찾아야 해! 너한테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이 없다면 말이야! 해무리는 눈이나 폭풍우가 오고 있다는 자연의 신호예요. 이것은 6km 상공에 날아다니는 수백만 개의 작은 얼음 결정으로 만들어진 구름들에 의해 생겨났죠. 햇빛이 이 결정체들을 통과해서 무지개가 있을 때처럼 빛이 쪼개지고 굴절되죠. 이제 해무리를 똑바로 쳐다보지 마세요.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, 또 게다가 정말 예쁘기 때문에 유혹적일 수 있지만, 자외선은 망막에 노출된 조직을 태울 수 있고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. 그러니 절대 봐서는 안 돼요. 선글라스를 쓰면 괜찮아요. 이 현상은 약 40분간 지속돼요. 이 구름들은 가끔 밤에 달 주위에 으스스한 고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구름이에요. 자연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의 초기 징후를 보내요. J자 모양의 나무는 산사태가 오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. 땅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무들은 완전 셀카를 찍고 싶게 만드는 형태로 자라게 되죠.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평평한 지역을 찾고 나무 근처에 가지 마세요. 해변을 산책하고 있어요. 모래, 태양,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네요. 그러다 갑자기 바다가 해안에서 멀리 후퇴하는 걸 보죠. 갑자기 산호, 작은 물고기, 그리고 다른 작은 바다 동물들이 보이네요. 그곳을 떠나라는 좋은 신호예요. 쓰나미가 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. 쓰나미는 물속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형성되는데 시속 800km로 해안을 강타할 수 있어요. 대부분 태평양 바다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겠죠? 만약 바닷가에 끊어지는 듯한 물길이 있다면 멀리 떨어지세요. 수면 아래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이한류가 있을 수 있어요. 가끔 파도가 이상한 방법으로 해안을 덮치는데 이게 이한류를 형성하죠. 파도 사이에 이상한 틈이 보일 수도 있고, 또는 사방으로 떠다니는 미역 조각들을 볼 수도 있어요. 만약 이한류에 휩쓸렸다면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떠 있으려고 하세요. 도와달라 소리치고 바닷가를 따라 떠내려 가세요. 일단 물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해변으로 대각선으로 헤엄쳐 가세요. 만약 바다에 있는데 한 무리의 상어들이 헤엄치는 걸 본다면 알아요. 어느 쪽이든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란걸요. 그래도 좋은 소식은 상어가 딱히 여러분을 향해 오는 건 아니란 거예요. 안 좋은 소식이요? 상어들이 거대한 열대 폭풍이나 심지어 허리케인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걸 수도 있어요. 상어는 이런 걸 감지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자연이 화났을 때 상어들은 함께 모여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 수면 아래 깊숙한 곳으로 헤엄치죠. 따라가지는 마세요. 행운을 빌어요. 예부터 황금률은 동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. 곤충, 쥐, 그리고 뱀은 진짜 큰 지진이 나기 며칠 전에 집을 떠나요. 과학자들은 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지 추적하거나 설명하지 못해요. 동물들은 정말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마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작은 처음의 충격파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. 만약 동물들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걸 본다면 어떨까요? 그건 여러분이 곧 아침밥이 될 거란 뜻일 수 있죠. 또는 뒤에 산불이 났다는 걸 수도 있어요. 개구리, 두꺼비, 그리고 도롱뇽 같은 양서류는 땅에 굴을 파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고, 다른 동물들은 그냥 도망치죠. 같이 달리기 전에 연기가 보이는지 확인하세요. 헛되이 죽어라 뛰고 싶진 않잖아요. 동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우리도 경고 신호를 발견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만약 머리카락이 갑자기 곤두서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액세서리들이 진동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피신하세요. 근처 어딘가에 번개가 치려고 하는 거예요. 만약 밖에 있어서 집으로 뛰어갈 수 없다면 다음 사항들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. 높은 구조물 가까이에 서기, 땅에 납작하게 눕기, 물 근처에 있기, 고립된 나무 밑에서 피난처 찾기, 열린 공간에 서 있기.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서 있지 마세요. 그곳은 1년에 수백 번씩 번개를 맞거든요.
스키 좋아하세요? 눈앞에 하얀 폭설로 가득하기 전까진 다 재미있죠. 눈사태는 시속 130km까지 이동할 수 있으니 경고 신호들을 주의하세요. 눈 위를 걸을 때 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? 발 주변에 틈새들이 있나요? 거대한 눈사태가 오는 게 보이나요? 도망가야 할 때예요. 가끔 폭풍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붉은 빛과 푸른 빛을 섞여서 인상적인 녹색을 볼 수 있어요. 안전한 거리에서 즐기세요.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말이죠. 이 엄청나게 큰 천둥구름은 보통 우박이나 더 심한 경우 토네이도로 의해 피해를 입을 거란 걸 의미하죠.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실 같은 곳에 숨으세요. 그런데 예상이 틀리게 되면 조금 부끄러울 순 있어요. 좋아요. 화산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 근처에 있는 호수는 어떨까요? 위험 징후가 아닌 게 있긴 있나요? 결코 식지 않는 뜨거운 그 무엇 근처의 호수들은 그러니까 화산이죠? 폭발하기만을 기다리는 마구 흔들린 탄산음료 캔과 같아요. 지하에 있는 마그마는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호수 바닥으로 밀어넣고 그 가스는 거기 남아서 기다리죠. 그러면 비처럼 지루한 것으로도 호수는 엄청 많은 방해를 받아 땜 또는 빵! 짐작이 되시죠? 다이빙, 수영, 스노클링. 바다는 멋지지만 꽤나 예측 불가능하죠. 두 개의 해류가 서로 부딪히면 염노를 형성할 수 있어요. 이건 멀리서 보면 꽤 멋지지만 수영하는 사람, 서퍼, 심지어 배에도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. 수면 아래에 강한 해류가 흐르고 있죠. 해변을 거닐고 있는데 보아하니 모든 좋은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네요. 갑자기 오! 동굴이에요. 멋지네요. 여러분은 아마 그곳에 들어가 탐험을 좀 할 거고 안 돼요. 보름달이 뜨면 동굴에서 못 나올지도 몰라요. 보름달은 조수에 영향을 미쳐서 평소보다 낮게 만들어요. 그 동굴은 접근하기 더 쉬울지도 모르지만 신나는 모험 대신 결국 다음 보름달이 뜰 때까지 그곳에 갇히게 될 수도 있어요. 도시락 단단히 싸세요. 정난우는 신나면서도 동시에 보기 두려운 것이죠. 그게 뭔지 몰라서 두렵고 신나는 건 왜냐하면 이런 걸 정말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이겠죠.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든 다리 보고 뛰라고 하세요. 뇌우 동안 이 정난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낮게 깔리면서 최대 8km까지 뻗을 수 있어요. 그리고 그게 회전하기 시작하면 도로시는 결국 오즈로 날아갔죠. 여러분은 어디로 갈지 누가 알겠어요. 2009년 이탈리아예요. 어떤 남자가 부엌에 있었어요. 그러다가 깜빡이는 불빛을 보았죠. 그는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죠. 그는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어요. 몇 초 후에 거대한 지진이 전 지역을 강타했어요. 그의 빠른 반응 덕분에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죠. 그는 깜빡이는 불빛이 사실 다가올 지진의 징조라는 걸 알고 있었죠.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신비로운 불빛을 봐왔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우주에서 오는 어떤 종류의 신호라고 생각했어요. 과학자들은 그걸 한 번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진술이 발명된 후 이 이상한 불빛의 증거가 점점 더 많아졌죠. 곧 그들은 관련성을 깨달았어요. 빛이 나면 곧이어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말이에요. 약간의 조사 후에 그들은 실제로 수백 년 전에 이 지진 빛에 대한 몇몇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죠.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땅에서 푸르스름한 불길이 뿜어져 나왔던 거죠. 오, 소름 끼쳐요. 오, 바다. 또 바다예요? 좋아요. 하지만 딱 한 번만 더 해요. 만약 바다가 온통 젓갈색으로 변했다면 물에 들어가지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. 이 적조는 독성이 있는 조류에 의해 발생하며 전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. 그 유독한 조류는 바다가 정상적인 색이어도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. 그걸 다 뒤집어 쓰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최대한 빨리 민물에 몸을 씻으세요. 알죠?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홀리데이송도 만들었다는 걸. 크리스마스에는 조류를. 농담이에요.